자, 전통 문화와 간습과 관련된 내용 시작을 할게요. 자, 인사예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사 굉장히 길게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하고 눈빛으로 인사하고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뭐냐면 인사라는 것이 알라 즉 신으로부터 자기가 진 빚이라고 합니다. 빚. 그러니까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빚을 지고 태어났는데 그 빚을 인사를 통해서 갚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방 들어갈 때도 인사하면서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누군가 영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알라한테 진 빚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알라라는 신이 이 방에 있다라는 것보다도 다양한 다른 신들도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 얘기할 때 이거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다신적인 그 성향이 있어요. 물론 이슬람이 가장 강성한 종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 잠깐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다시 인사예절로 돌아오면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간성, 인성을 결정을 짓기도 하고 여기서 시작된다. 인사에서 시작된다.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면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예절 요소이다. 인사를 하면서 뭐 거의 비슷해요. 중앙아시아 쪽은 다 살롬, 뭐 알라이쿰, 와알라이쿰 아살롬, 살롬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 살롬, 살렘 이것이 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상대한테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성, 남성 인사법이 조금 뭐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동일한 거는 이렇게 오른손을 왼쪽 가슴 심장 부분에다 대고 인사를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합니다. 혹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요. 이게 내가 내 심장에다가 맹세하면서 당신의 평화를, 그러니까 진실로 뭔가를 이야기한다, 인사를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뭐 인사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란 노래도 있어요. 샤우조다라고 하는 유명한 우즈벡 가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된다, 언제 인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노래로 불러서 크게 히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인사할 때 상대 안부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 그 가족의 구성원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모든 가족이 다 안녕한지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이 일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건강 어떤지, 가족들 다 안녕하신지, 부모님 괜찮으신지, 어디 아프셨으면 뭐 어디가 안 좋으신 거 괜찮냐는지, 일하느라고 힘들지 않은지 등등을 계속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아주 오랫동안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손님 환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앙아시아에서 그 손님이라는 것은 신이 보내준 선물 또는 신성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목민들한테 손님이라는 개념이 늘 여기는 가족 단위로만 움직이니까 어디를 움직이다 보면은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외지 사람 마주치는 일이 거의 가물에 콩나듯.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마주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극진한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한테 이렇게 좌식입니다. 앉아서 이런 방석들을 쭉 깔아놓고 여기 약간 높은 보려 있죠. 여기 기대서 여기 가운데 깔아놓은 음식들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죠. 자, 여기도 바닥에 펼쳐놓고 중요한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견과류들 보이죠? 견과류들. 그 다음에 짠지 같은 샐러드도 있고, 또 달달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단 케이크도 있고, 이런 것들, 사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깔려서 요게 기본 상차림이에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시라고 하는 볶음밥도 나오고 샤실릭도 나오고 고기류 이런 것들이 두루루루 나옵니다. 과일도 나오고 요거트도 나오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손님을 위한 몫은 따로 다 보관을 해놓는다. 손님을 위한 방도 따로 놔둔다.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변하기는 하겠죠. 자,
그래도 그 이제 손님이 이제 가게 되면은 워낙 여기에는 아까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앉는 자리가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상석을 손님한테 제공을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를 그 상석을 손님에게 내어주고 극진히 모십니다. 그럼 손님으로 간 사람도 예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술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이슬람이기도 하고 맑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안 좋은 기운을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술 같은 거 마시고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우즈베거에서 빈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마른 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코로콜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뚫레뚫레 가면 그거는 실례다. 누구네 집에 갈 때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뭘 사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소한 빵. 왜냐면 빵이 주식이니까.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빵을 사가는데 짝수로 사갑니다. 짝수. 그게 제일 중요해요. 홀수는 좋지 않은 수라고 생각해요. 짝수가 완벽한 수라고 생각해서 빵을 뭐 4개. 일단 가족이 많으니까 2개는 택도 없어요. 4개, 뭐 6개 가져가든지. 아니면 꽃을 짝수로 사간다든지.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의 경우에 짝수로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 먹을 과자 같은 거 사가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아서 집주인하고 손님하고 먼저 앉아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시작을 하는 거죠. 빵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종의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신에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이 밥을 먹는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주인이 덕담하는 형태예요. 자,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길 바라고 또 오늘 와주신 손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혼식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길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결혼은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그래서 규칙도 많고 미신도 많고 또 뭐 해서는 안 되는 금기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행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결혼으로 생각하고 중매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일단 기억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에서는 여기 뭐 타직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중앙아시아에서 결혼을 할 때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을 하는 그런 결혼식도 하나 따로 하고, 그리고 비공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슬람식 결혼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식 결혼 니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커 또 니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슬람에 있는 그 이슬람 율법학자가 와서 종교적으로 결혼이 성사가 됐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야지 비로소 정말 완벽하게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슬람식 결혼 의식 진행을 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세요. 자, 결혼식 장면들입니다. 그 밖에 전통 문화와 관습으로 보게 되면 뭐 결혼할 때 지참금이 있다라는 거, 신부가 돈을 좀 해간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시라고 하는 고기를 넣은 기름밥, 이거는 어시 하면은 잔치 음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잔치 음식. 그래서 재미난 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시 언제 먹어요? 라고 물어봐요. 어시 가촌이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갑자기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건 미혼인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시 가촌 하게 되면 도대체 언제 어시 먹여줄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한국은 국수 먹여줄 거야 이런 말, 너 언제 뭐 결혼할 거냐 그런 얘기하고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
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시가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어시의 모습들이에요. 잔치 음식.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또 목요일만 되면은 이 어시를 꼭 먹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봤고요. 이제 3장의 현대인의 미신과 금기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여기의 핵심은 여러 가지 금기와 미신이 남아있고 이게 이슬람과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 그리고 이슬람 이전에 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뭐 태양신 사상, 탱그리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다 조금씩 남아있고 그게 이슬람이라는 큰 우산을 쓰고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고 또 일부는 이슬람의 일부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공존하듯이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중앙아시아 현대인들이 믿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통 문화와 관습과 관련된 파트는 정리하도록 할게요.